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경남, 부산, 울산 새 지자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의지가 나날이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통합을 넘어서 행정 통합까지 얼마 전 거론하며 점점 내용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두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도당 대변인 신상훈 경남도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이재환 대변인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최근 자주 들리는 네. 단어인데요.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쉽게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동남권 메가시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동남권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지도를 펼쳤을 때 동남쪽에, 동쪽하고 남쪽에 있는 위치한 세 개의 강력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 그리고 울산하고 부산. 이렇게 세 개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동남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이제 대경상남도권이다. 왜냐하면 부산과 울산이 이 경남에서 이렇게 네. 독립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분리해서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남권 이 세 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더 큰 도시를 만들고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생활 권역, 교통망, 뭐 재난 대응 등등 해서 모든 거를 하나의 이 체제로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개 단체가 똘똘 뭉치게 된 배경은 과거 이 동남권이 수도권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경제력이 높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물론 동남권 모두가 특히 이제 다른 지방 포함해서도 힘들지만 동남권의 경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동남권 메가시티로 담겨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두 개의 광역시와 또 하나의 도가 뭉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남권 메가시티의 가장 큰 의미 이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권역별로 보면 그 경남, 부산, 울산, 뭐 동남권이라고 칭하겠죠. 그 바닷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린 그 남동 임해공업 지역에 속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최대 중화공업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조선, 석유화, 기계, 자동차 등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그 집적 효과라죠. 이렇게 붙어 있어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앞서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이제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적 요충지였으나 이제 제조업과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떠나가는 점은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제 경남, 부산, 울산이 이제 힘을 합쳐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 자생력을 갖기 위해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남 또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뭐 끝으로 행정 통합은 그 최종 단계로 도민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는 경제적 통합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 지사의 뜻이 워낙 강건하기 때문에 그만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경남도에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을까요? 이 세 개 이제 광역 단체가 있으니까요. 단체장도 3명이 계시죠.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대경상남도권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경남이 이 세 개 단체의 중심을 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우리 이재환 대변인께서 청년의 인구 유출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년 인구 유출도 경남이 심각하지만 그보다 전체 인구 자체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0만까지도 바라봤던 도시가 지금 320만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여기에 울산은 전국의 17개 강력시도 중에서 가장 물가가 비쌌던 지역이기도 했죠. 네. 하지만 최근에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울산의 인구까지도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김경수 지사가 한 인터뷰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두고 시대적 요구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이 세 광역단체가 힘을 모으고 나아가겠다라는 게 시대적 요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새 지자체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청사진을 놓고 워낙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적인 내용들도 많고요. 하지만 워낙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는 좀 이뤄지기 힘들 거다라는 시각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완주가 가능할까라는 의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현 정부가 그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핵심은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그 결과 이제 충청권, 또 광주, 전남, 또 대구, 경북 메가시티 등 전국적으로 이제 권역별 연대 및 통합이 네. 추진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주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당의 텃밭인 호남을 보면 광주, 전남은 이제 공항 이전 갈등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각종 협력 사업이 무산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전북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지역 홀대론이 우려되면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는 그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경남, 부산, 울산이 그 동남권 특별연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경남, 부산, 울산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그 앞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울산은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6,379만 원으로 전국 1위였습니다. 부산은 그 1인당 2,646만 원으로 전국 16위였고요. 경남은 이제 3,299만 원으로 전국 9위였습니다. 네. 울산이 이제 소득을 이렇게 높을 상황에서 또 경남, 부산에 비해서 인구나 주거나 교육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럼 울산 입장에서는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의 추진이 오히려 흡수 통합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기득권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추진 과정에서부터 완주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예. 있고요. 여러 지자체들이 이렇게 메가시티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워낙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또 반대 의견에서는 그럼 이게 제2의 수도권 네. 집중화 현상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권 메가시티를 가지고 제2의 수도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5단계로 넘어서 지금 3단계까지도 고려를 할 정도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 정도 수준의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에 닥쳤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끔찍하죠. 경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을 조금씩 나누자는 게 동남권 메가시티의 시작인 거고요. 제2의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제3의 수도권, 제4의 수도권이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이제 광주 전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광주 전남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고 있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경남, 울산, 네. 그 부산보다 그 대구 경북이 훨씬 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빨라요. 이미 행정 통합 수준까지도 논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대구 경북하고 동남권 이 5개 광역 단체를 합쳐서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까지도 네. 있어요. 그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각 지자체가 서로 힘을 모아서 나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이를 제2의 수도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2, 3, 4의 수도권이 나와야 된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말이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그 사천이나 함안, 진주를 비롯한 중서부 경남 분들에게는 이 메가시티가 크게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이제 짚어주실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경남은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거든요. 거기 속해서 이제 부산이나 울산으로 이어지는 공업 벨트나 아니면 인근 지역인 창원, 네. 거제, 양산, 김해 등 위주로 이렇게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의 이제 그 침체와 쇠퇴는 경남의 대표적인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경남은 울산, 부산에 비해서 권익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부와 서구의 인구 산업의 불균형도 심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경남의 18개 시군 중 12곳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다 보시면 중서부 경남 지역입니다. 그 동남권 메가시티가 많이 추진이 된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땐 지리적 여건상 해안가 위주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남동 임해공업지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부 경남에 대한 집중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제 추진된 동남권 메가시티가 오히려 서부 경남 지역의 홀대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고요. 네. 또 이제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교통망 확충이 서부 경남 KTX도 좋지만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
서부 경남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이제 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남의 잔치에 들러리다 이런 생각을 일부 갖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중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호응이나 공감을 끌 만한 김 지사의 묘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마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동남권 메가시티가 아직 그분들께 자세히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말씀하셨듯이 지역 세세하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거보다 서부 경남에도 동남권 메가시티 이 구상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서부 경남 KTX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는데요.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바로 광역교통망입니다. 그래서 그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몇 년간 끌다가 지난 20년간 끌다가 결국에 최근에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최종 부결이 났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가덕도로 가느냐 마느냐가 재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항 위치를 조정하는 것부터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제2신항이라고 표현이 되던 진해신항이 최종 명칭까지 진해신항으로 이제 표현이 됐죠. 부산에 공항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해에 신항만이죠. 신항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를 수도권 혹은 그 이상으로 저 대륙까지 수송하게 되는 역할을 바로 서부 경남 KTX. 서부 경남 KTX라는 이름이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입니다.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그걸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거제부터 시작해서 진주, 합천 등을 지나가는 우리 서부 경남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역교통망의 핵심에 서부 경남이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부 경남이 뭐 메가시티에서 들러리가 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부분이나 이런 건 미진했다라는 부분은 그건 김경수 도지사와 집행부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동남권 메가시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도 뭐 이 논의가 계속 있었고 관련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 같았고 그러는 사이에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됐거든요. SOC 구축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자와 사업체의 절반 이상도 수도권에 있고 또 이제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 161개 중 92.5%인 149개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렇듯 그 수도권의 가미라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가미라에 대응하고 또 뭐 균형 발전, 솔직히 균형 발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 찬성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광역교통망 구축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떠나서 시대적 요구입니다.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 이제 종합 기능이 지금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되게 중요시됩니다. 그거는 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일자리 교육이 아니라 법률, 행정, 서비스까지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핵심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남권 메가시티로 인해서 행정과 그다음 인프라가 통합되어서 뭐 이게 모이는 역할이죠. 즉 클러스터링 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의문입니다. 또 도민에게 그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대응 논리보다는 그 수도권이 가진 그 집중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모여 있는 힘이겠죠. 이걸 벤치마킹하여서 우리가 교육, 산업, 문화를 어떻게 구조를 개선하고 또 이제 불경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 우리 동네 지역 기업 있죠. 이걸 이제 어떻게 대기업 못지않게 육성시키고 발전할 것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과 맹목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위치상 가져갈 혜택의 차이예요. 동남권 메가시티 위치상 부산에게 가장 유리할 거다.
너무 부산에게 많은 걸 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꼭 그렇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유가 과거 부산이 이제 서울 다음에 제2 우리나라의 도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부산이 지금 오래전부터 교통을 비롯해서 더 이상 도시 확장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렇게 지금 이제 도달을 해 있는 네.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양산하고 김해 창원 등의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산의 배드타운 역할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경남이 이런 인구 부산에서 나오는 인구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단체장이었던 우리 그 부산시장이 안 좋은 일로 안타까운 일로 지금 거리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권 메가시티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경수 도지사가 우리 경남도에 있는 만큼 향후 앞으로 이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경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유관기관과 단체장, 뭐 기관 단체가 이렇게 소통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민의 의견을 듣고 또 수렴할 그렇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김 지사가 워낙 적극적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도민 의견을 들어볼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김경수 도지사 도정 이후에 다양한 소통 창구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 1번가 1주년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이미 많이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저희가 주제로 다뤘던 뭐 서부 경남의 소외감이라든지 부산 집중화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도민이라면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각계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도정 자문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도 있기도 한데요.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네. 이후에는 도민들과 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뭐 언론이 됐든 뭐 어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대규모 행사가 됐든 이런 행사들을 펼쳐가면서 김경수 도지사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저희가 이야기가 다다르고 있는데 동남권 메가시티도 그렇고요. 요즘 경남도 메가 이벤트라고 하면 가덕신공항도 있는데 뭐 동남권 메가시티, 가덕신공항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보궐선거용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그 민주당은 이제 123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1당이 되었거든요. 2017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사상 최대 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충분히 동남권 메가시티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속도도 좀 가속도가 붙고 있고요. 뭐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된다면 무조건 찬성이죠.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요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맥거핀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좀 기대합니다. 그 이제 만약에 선동적 구호에 그치거나 허울뿐인 결과로 변명한다면 가뜩이나 그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민주당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를 또 불신스럽게 만드는 토대를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짧게 그 부탁드립니다. 보궐선거용은 절대 아니고요. 김경수 지사의 그 동남권 메가시티는 작년부터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도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3대 핵심 과제로 규정을 할 만큼 보궐선거가 가까워져서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부산 맞춤형 뭐 이 전략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는 경남의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재환 대변인, 신상훈 경남도 의원과 함께 경부울 동남권 메가시티에 거는 기대와 우려들 분석해 봤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32년 만에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경남권 메가시티의 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선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법적 근거 앞에 추진 방향이 더 공고해지길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